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사주 명리요강 도계실관 6월의 기토편 보겠습니다. 6월의 기토다. 신월과 같은 용법이죠. 6월에도 토금상관격으로 이제 기토가 설기당하고 있고, 또 6월은 특히 이제 음양의 교차점을 지나서 춘분이 지나면은 이때부터는 날씨가 쌀쌀해지죠. 온도가 내려가죠. 때문에 병화와 계수로서 취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병화를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때문에 6월에 기토가 병화가 뜨고 또 지지에 정화, 오화가 지지에 감춰져 있으면 부귀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6월에 기토면은 식신격이잖아요. 대개 이제 식신격 같은 경우에는 식기신왕이라고 해서 사평진전에 신왕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식신격이 조금 사주가 힘이 있어도 좀 신강하게 보여도 오히려 그 설기를 감당하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왕한 사주가 되어야 식신을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다고 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지금 신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토가 이렇게 연과 일지에 뿌리를 내리고 섭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역시 유 그리고 이렇게 신의 강한 설기를 가지고 식신생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화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신월은 임수가 장생하면서 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런데 6월은 이것이 이제 금의 강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6월은 금의 강력한 기운이 아주 극성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신월의 수를 생하는 그 하고는 좀 달리 금생수의 기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도 좀 봅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의 설기가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옆에 첩신이 있어서 첩신이 이렇게 양쪽에 노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신왕하기는 그렇고 이제 불약 정도로 보고 중하의 기점에 있다. 그래서 식신생재를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목에 관살이 있어서 극하지 않죠. 그래서 관살을 보지 않았고, 또 상관성의 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일간이 상관폐인으로 후달릴 텐데, 상관은 무지막지하게 일간을 설계해서 인성을 필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또 식신은 상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왕한 기운만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불약으로 보고 식신생재 재성을 용신으로 써서 금수를 따라서 발전하는 사주로 본 것 같습니다. 자, 기일주가 8월의 생하에서 자하에 미토가 있고 올해 기토 비급이 첩신으로 있죠. 이 첩신이 강약을 따지는데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학인들은 이제 첩신법 이렇게 해서 보는 경향성이 있죠. 천간에 양임수가 있어서 지지에 신유가 있으니 신약할 듯 하지만 자하에 온토이므로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 따라서 금이 희신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재성이 이렇게 임수에 해당되고 이렇게 식간 관계로 보자면은 기토가 임수를 봐서 이렇게 탁하게 하죠. 기토 탁임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수가 역시 탁해지고, 또 나 입장에서도 수를 감당할 수가 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탁한 요소가 있어서 처와의 인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토는 병화와 계수를 반기는 측면이 있고요. 기토가 임수를 쓸 때는 계수는 천연의 혜택으로 보지만 임수는 어떤 인공적인 관계수로 보기 때문에 기토의 노고나 또는 소모성이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천성이
대활하고 조란 곳이 없으니 상관이 희신이 되기 때문이다. 재성용신에 인성이 출현되게 되면 모친에 해가 있는 법인데 수룬에 연지의 인과 인수를 회국해서 인성이 출현되니까 제 왕격의 인성이 상함으로 모선망이 되었다. 일단 그 수룬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여기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토 그리고 이제 인성화는 좋지가 않죠. 그리고 술이 여기서는 이제 인성으로 돌았는데 술이 인성의 묘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신일 때는 그 글자가 사주의 기신일 때는 포태로 봐서 사지, 묘지, 절지 같은 경우에는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술토로 인해서 내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인술도 회국을 이루어서 화의 기운을 부추겨서 나의 식상도 제어하다 보니까 모선망으로 기결되었다고 풀이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봐야 되겠죠. 임자운부터는 이제 경찰로 입신을 해서 개수까지는 이제 흠이 없었다. 43세 갑신운에 충을 해서 퇴직을 했고 갑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관성이 없는 사주에 없는 관성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갑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을 가지고 온 정관이죠. 그래서 상관 견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퇴직사가 일어났다. 그 이후에 상업을 냈고 병운이 되게 되면 다시 화운으로 시작되어서 용의신이 상하니까 좋지가 않다. 기미가 간여지동이 되어서 청도 산란하다. 역시 임수가 2개 떴고 또 기토탁임 되어서 좋은 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주는 그 신강약에 있어서부터 좀 정확하게 어떤 신앙 제왕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주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관격 사주가 하나 있네요. 정관격 사주인데요. 정관격이 아니고 이제 식신격이죠. 신유 이렇게 해서 식신이 격을 이루고 있고 또 이렇게 토금이 비교적 천간에서 식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주죠. 기토 입장에서는 기미에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첩한 기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으로 규결되고 금이 강하면서 목을 좀 제어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오히려 제살태과로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제살태과라는 것은 식상금의 기운이 관살, 목의 기운을 지나치게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목을 살려야 되겠죠. 용신은 목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간이 신약하다 보니까 화의 기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와서 목을 금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은 좋게 보죠. 기일주가 8월에 태어나서 신금이 투출하니까 신약이다. 저하에 미토가 있고 인목에 장생을 얻어서 무토급제가 일간을 도우니까 약이 반왕이다. 신약으로 봤는데 반대로 왕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목이 인의 녹을 얻어서 일주와 합하니 유정하게 합의되어 가지고 자수가 생하니까 귀격이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역시 신왕하게 이렇게 약이 변해서 왕해졌다고 신왕하게 본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좀 뭐 돌려서 한 이야기고 이 사주에서 목을 용신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데 그것은 신왕하기 때문에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의 기운이 강해서 목을 지나치게 제어하기 때문에 관을 오히려 살려줘야 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자, 때문에 개운 이후에 공부도 잘 했고 수가 살아나니까요. 목을 뒀겠죠. 그 다음에 조년 출신에서 행정가로 신망이 컸고
정관이 용신이 된 이치다. 갑자운이 최고로 좋았다. 어루는 관사로 혼잡이 되겠죠. 정관격에 편관이 또 끼어드니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불길하고, 하지만 원국에 있는 이런 그 식신이 을신충으로 반충해서 큰 해는 없었다. 수군에는 무리가 없었고 무진운에는 불길할 것이다. 자, 오늘은 6월의 기토편 봤는데요. 내용이 좀 깔끔하지는 않죠. 교재 내용이. 그래서 앞에 사주는 중하의 불약 정도로 식신생재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사주는 약이 반왕이 아니라 식신 제살로 봐서 목의 기운을 살리는, 목의 기운이 살려고 하면은 수가 와서 수생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천간으로는 화가 와서 이렇게 병신합 또는 정신충 이렇게 해서 천간에 오는 화운은 나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금을 제어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